세계 최고의 명문대학인 하버드 대학교 수학과 강의실. 넓은 강당엔 열정 넘치는 학생들이 강의에 집중하고 있었고, 그 앞에는 하버드의 전설적 수학자 로렌스 그린 교수가 서 있었습니다. 로렌스 교수는 단순히 뛰어난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현대 수학의 근본을 재정립하며 AI와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기여한 세계적 석학이자 TED 강연만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한 교육자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의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수학은 인간 사고의 정점인데 기술의 발전이 이를 망치고 있지 않은가? 수업 시간에도 학생들은 그가 던진 문제를 컴퓨터로 풀기 바빴고, 복잡한 계산 앞에서는 두뇌 대신 기계에 의존하는 모습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이 시대의 인간 두뇌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혹은 이미 포기한 것은 아닌지 그는 가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의 강의실에 특별한 학생이 등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환학생 박지훈입니다. 한국에서 온 박지훈. 그는 평범한 교환학생처럼 보였지만 어딘가 묘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자 지훈은 조용히 필기를 하며 강의에 집중했고, 그 모습은 늘 지쳐 보이던 다른 학생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시간이 흐를 무렵 로렌스 교수는 즉흥적으로 빠른 계산 문제를 던졌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작은 테스트를 해볼까요? 준비하세요. 567 곱하기 432는 얼마입니까?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교수님. 누군가는 계산기를 찾았고 다른 누군가는 노트북을 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박지훈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몇 초 후 지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정답은 24만 4,704입니다. 강의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계산기를 쳐다보던 학생들이 놀란 눈으로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로렌스 교수 역시 두 눈을 크게 뜨고 물었습니다. 박군, 방금 뭐라고 했나? 지훈은 부끄러운 듯 웃으며 다시 한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정답은 24만 4,704입니다. 학생들이 그의 대답을 확인하고는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로렌스 교수는 마치 무언가에 맞은 듯 그를 응시했습니다. 계산기를 쓰지도 않고 이게 가능하다고? 박지훈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어릴 때부터 주산 교육을 받았어요. 머릿속으로 주판을 그리며 계산하는 거죠. 주산? 로렌스 교수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혼란이 동시에 묻어났습니다. 그런 오래된 방식이 아직도 통한다고? 아니, 그런 계산이 정말 가능한가? 그 순간 로렌스 교수의 머릿속엔 새로운 호기심과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이 학생은 지금 내게 무엇을 보여준 거지? 기술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인간 두뇌가 아직 이렇게나 강력할 수 있다니. 로렌스 교수의 마음속에서 오랜만에 강한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로렌스 그린 교수는 그날 수업이 끝난 뒤에도 박지훈이 보여준 놀라운 암산 능력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산이라니 그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오래전에 사라진 줄만 알았던 계산법이 최첨단 교육을 받는 학생들보다 빠르고 정확하다니 말입니다. 다음 날 로렌스 교수는 지훈을 따로 연구실로 불렀습니다. 박군, 그 주산이라는 걸 나한테 설명해 줄 수 있겠나? 박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주산은 단순한 계산기가 아니에요. 실제 주판을 사용해 계산을 배우지만 더 나아가서는 머릿속에서 주판을 그리며 계산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암산 주산이라고 불러요. 로렌스 교수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지훈에게 물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주판을 그린다고? 그게 가능하단 말인가? 지훈은 가방에서 작은 주판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게 주판이에요.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는 이걸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배워요. 처음에는 손으로 주판을 움직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머릿속에서 주판의 이미지를 상상하며 계산하게 되죠. 직관적인 계산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로렌스 교수는 주판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걸 교육에 도입하면 학생들의 수학적 직관력이 발전할 수 있다는 건가? 맞아요. 주사는 단순한 계산을 넘어 뇌의 양쪽을 활성화시키고 집중력, 기억력, 그리고 사고력을 동시에 발달시키죠. 로렌스 교수는 잠시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할까? 그는 실험을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로렌스 교수는 자신의 대학원생들과 박지훈을 함께 불러 작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자, 박군과 우리 학생들이 동시에 복잡한 곱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계산기를 써도 좋습니다. 학생들은 가볍게 웃으며 자신만만하게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나 지훈은 아무것도 들지 않은 채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문제 739 곱하기 528은 얼마인가? 학생들이 황급히 계산을 시작했고 계산기 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몇 초 후 박지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정답은 39만 192입니다. 뭐? 학생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계산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지훈의 대답은 정확했습니다. 로렌스 교수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군,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지훈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머릿속 주판으로 계산했어요. 우리는 숫자를 단순한 기호로 보지 않고 주판의 구슬을 움직이는 이미지로 떠올려요. 그래서 빠르고 직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날 이후 로렌스 교수는 지훈과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한국의 주산교육뿐만 아니라 수학을 직관적으로 접근하는 다양한 학습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교육을 통해 어릴 때부터 집중력과 계산 능력을 훈련해요. 주산교육이 단순히 숫자, 계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로렌스 교수는 깊은 깨달음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수학이란 단순히 숫자를 다루는 학문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직관과 사고력을 극대화하는 도구다. 그는 지훈과 함께 한국의 주산 교육 방식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기로 결심합니다. 로렌스 교수는 지훈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면서 한국의 주산 교육에 대한 놀라운 사실들을 하나씩 발견해 나갔습니다. 지훈은 주산 교육이 단순히 계산을 빠르게 하는 기술이 아니라 두뇌를 훈련하는 방법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주사는 단순한 수학 학습이 아니에요. 이것은 뇌를 체계적으로 훈련하는 도구입니다. 어릴 때부터 반복적으로 주산을 사용하면 두뇌의 양쪽, 특히 우뇌를 활성화하게 되죠. 보통 수학적 사고는 좌뇌에만 의존하지만 주산을 사용하면 시각적 이미지를 떠올리며 문제를 해결하니까 양쪽 뇌를 동시에 사용하게 돼요. 로렌스 교수는 흥미로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두뇌 활용이 뛰어나다는 거군요. 맞아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주산을 익히면 단순 계산뿐 아니라 집중력, 기억력, 창의력까지 함께 발달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수학적 사고뿐만 아니라 다른 학습 분야에서도 주산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로렌스 교수는 자신이 오래도록 고민해온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로렌스 교수는 하버드대 수학과 연구진을 대상으로 주산 교육의 원리를 소개하는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지훈은 그 세미나의 중심에 섰습니다. 세미나의 주제는 인간 두뇌의 잠재력 주산과 직관적 학습의 미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 두뇌의 한계를 기술로 보완해 왔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의 직관적 사고와 창의력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박지훈 학생이 보여준 주산 교육이 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로렌스 교수는 강연 도중 지훈에게 다시 시범을 부탁했습니다. 이번에는 강의실 전체의 시선을 모은 채로 복잡한 연산 문제를 던졌습니다. 문제 1246 곱하기 785는 지훈은 조용히 눈을 감고 머릿속에서 주판을 그리는 듯 미동 없이 집중했습니다. 몇 초 후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정답은 97만 7,210입니다. 강당 안의 연구진들이 일제히 놀라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로렌스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박지훈 학생을 통해 단순히 계산을 넘어선 두뇌의 무한한 잠재력을 보았습니다. 주산 교육은 인간의 두뇌를 체계적으로 훈련해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도 직관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날 이후 로렌스 교수와 그의 연구진은 지훈과 함께 한국의 주산 교육 시스템을 분석하고 이를 글로벌 교육 혁신에 접목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로렌스 교수와 박지훈의 주산 연구는 하버드대 연구진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호기심에 가득 차 지훈의 능력을 실험하고 검증하려 했습니다. 연구를 통해 주산 교육이 실제로 뇌를 양쪽 모두 활성화한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주산을 배우는 아이들이 보통 학생들보다 더 뛰어난 집중력과 기억력을 갖추고 있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연구가 순조롭게 진행되던 어느 날, 로렌스 교수와 박지훈에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닥쳤습니다. 하버드대 내 일부 교수들과 연구진이 이 프로젝트에 반기를 든 것입니다. 주산은 고대의 산물일 뿐입니다. 시대에 뒤처진 방법이 현대 수학과 과학에 무슨 도움이 된다는 겁니까? 한 교수가 회의석상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에게는 계산기, 인공지능, 첨단 수학 모델이 있습니다. 인간의 직관적 계산을 강조하는 것은 학문적 퇴보입니다. 로렌스 교수는 침착하게 맞섰습니다.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단순 계산이 아닙니다. 주산은 인간의 뇌를 훈련하고 직관적 사고를 깨우는 교육 방식입니다. 그것은 수학을 넘어선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성을 키우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버드대 연구위원회는 주산 교육 연구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지훈은 실망한 표정으로 로렌스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이대로 포기하실 건가요? 로렌스 교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박군, 우리가 하고 있는 연구는 틀림없이 가치가 있어. 사람들이 아직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주요 교육기관과 언론이 로렌스 교수와 박지훈의 연구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국 하버드대에서 주산 교육의 혁신적 효과를 증명하다. 한국의 주산이 세계 교육계를 뒤흔들다. 기사가 퍼지자 하버드대 내에서도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교육 전문가와 연구진들이 로렌스 교수에게 공동 연구를 요청했고, 주산 교육을 적용해 보려는 시도들이 하나둘씩 나타났습니다. 박지훈은 로렌스 교수와 함께 TED 강연에 초대되었고, 넌 세계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는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산은 인간 두뇌의 잠재력을 일깨우고 기술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박지훈의 말이 끝나자 강연장은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로렌스 교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교육의 본질은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잠재력을 믿고 이를 최대한 발현시키는 것이다. 그는 박지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군, 내 덕분에 나는 진정한 교육의 의미를 다시 깨닫게 되었네. TED 강연 이후 로렌스 교수와 박지훈의 연구는 더욱 큰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존재했습니다. 직관적 사고가 중요하다고 해도 결국 기계가 인간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지 않습니까? 주산 따위가 현대 교육을 대체할 수는 없죠. 한 유명한 데이터 과학자가 언론 인터뷰에서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이 발언이 퍼지자 하버드대 내에서도 다시금 찬반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로렌스 교수는 한숨을 쉬며 박지훈에게 털어놨습니다. 지훈아, 이 연구를 증명하려면 더 명확한 데이터와 결과가 필요해.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네. 박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에 가서 직접 보여줄 기회를 만들어요. 한국의 주산 대회에 참가하는 거예요. 로렌스 교수는 당황하며 되물었습니다. 주산 대회라고? 그게 정말 도움이 될까? 네, 한국에서는 전국 단위의 주산 경진 대회가 매년 열리고 어린 학생들이 믿을 수 없는 계산 능력을 보여줘요. 그 현장을 직접 보여준다면 주산이 단순한 고대 유물이 아니라 현대 교육에서도 충분히 유효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거예요. 로렌스 교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지훈의 확신에 이끌려 결국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대회장은 어린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고 대부분의 참가자는 초등학생들이었습니다. 로렌스 교수는 넓은 체육관에 자리 잡은 수백 명의 아이들이 주판과 머릿속, 주산으로 문제를 푸는 모습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떻게 이런 계산을. 대회가 시작되자 참가자들은 10자리 이상의 곱셈과 나눗셈 문제를 순식간에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과정을 아이들은 조용히 눈을 감고 머릿속으로 주산을 상상하며 진행했습니다. 그날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암산 부문 결승전이었습니다. 결승전 무대에 오른 한 학생이 로렌스 교수와 박지훈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윤아라고 해요. 이번 대회에서 꼭 우승할 거예요. 윤아는 초등학교 5학년의 어린 나이였지만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결승전의 문제가 공개되자 강당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문제 8745 곱하기 6398 나누기 523 더하기 7631은 시간이 흐르는 듯했지만 단 10초 만에 김윤아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정답은 107,283.94입니다. 사회자가 정답을 확인하자 대회장은 환호성과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로렌스 교수는 그 광경을 보며 충격과 감탄이 뒤섞인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계산이 아니야. 이건 예술이야. 이 아이들은 마치 뇌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마스터들 같군. 박지훈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주산교육이 가져온 기적이에요, 교수님. 이날 이후 로렌스 교수는 한국의 주산교육을 직접 경험하고 큰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는 하버드대에 돌아가 자신들의 연구를 보다 더 정교하게 다듬고 전 세계의 주산교육의 가치를 알리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수학의 미래는 기술만이 아닙니다. 인간 두뇌의 잠재력과 직관이야말로 우리가 다시 주목해야 할 가치입니다. 로렌스 교수의 목소리는 더 이상 회의적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박지훈과 함께 만들어낸 연구는 인간의 가능성을 다시금 증명하는 첫걸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버드대에 돌아온 로렌스 교수는 한국에서의 경험과 주산, 교육 연구를 바탕으로 새로운 교육 혁신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프로젝트의 이름은 바로 HMI Human Mind Innovation 프로그램. 그의 발표는 전 세계 교육자와 학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인간의 뇌가 가진 직관과 잠재력은 여전히 무한합니다. 주산 교육은 우리가 잊고 있던 인간 두뇌의 진짜 힘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수학뿐만 아니라 창의력, 문제 해결력, 그리고 무엇보다 직관적 사고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한국의 주산 교육 방식을 하버드대의 수학 커리큘럼과 접목하는 것이었으며, 실험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수학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더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로렌스 교수와 박지훈의 연구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미국, 유럽, 그리고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이 주산 교육을 자국의 교육 시스템에 도입하기 시작했고, 하버드대 수학과는 교육 혁신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TED 강연 이후로도 로렌스 교수와 박지훈은 함께 다양한 국제학회에 참석했습니다. 어느 날 로렌스 교수가 지훈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군, 내 덕분에 나는 교육자로서 다시 꿈을 꾸게 되었네. 너는 단순한 교환학생이 아니라 나와 이 시대의 교육에 큰 변화를 가져온 혁신가야. 박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수님, 저도 많이 배웠어요. 주사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사람의 가능성을 믿는 교육이라는 걸요.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특히 한국의 교육 방식에 대한 글로벌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몇 년 후, 박지훈은 한국으로 돌아가 주산 교육을 전 세계에 알리는 글로벌 주산 아카데미를 설립했습니다. 그는 로렌스 교수의 강력한 지지와 함께 각국의 교육자들을 초대해 두뇌 훈련 프로그램을 전파하며 교육 혁신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한편 로렌스 교수는 하버드대 명예교수로 은퇴하며 마지막 강연을 통해 말했습니다. 진정한 교육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인간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사는 그 잠재력을 깨우는 열쇠였고, 앞으로 더 많은 이들이 이 길을 걷게 되길 바랍니다. 강연이 끝나고 박지훈이 로렌스 교수에게 다가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제 우리는 주판 대신 전 세계에 더 많은 인간 주산을 만들어냈네요. 로렌스 교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꿈꾸던 진짜 혁신이었지. 그들은 기술의 시대에 인간이라는 가능성을 다시금 세계에 알렸고, 이 이야기는 오래도록 교육계의 혁신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버드의 명예교수 로렌스 그린과 한국의 교환 학생 박지훈이 함께 이뤄낸 혁신은 단순한 수학적 발견을 넘어 인간 두뇌의 잠재력을 깨우는 여정이었습니다. 주산 교육은 기술에 의존하던 현대 교육의 새로운 빛을 비추며 직관과 창의력을 되찾게 했습니다. 박지훈은 한국으로 돌아가 글로벌 주산 아카데미를 설립해 세계 각국의 주산 교육의 가치를 알렸고, 로렌스 교수는 마지막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육은 결국 인간의 잠재력을 믿는 것입니다. 수단과 도구를 넘어 우리의 두뇌는 기술보다 더 위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기술에 묻혀 있던 인간의 힘을 다시금 일깨우며 전 세계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나요? 교육의 본질과 인간의 잠재력에 대한 오늘의 여정처럼 세상에는 여전히 우리가 몰랐던 놀라운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한국의 교육 방식이나 주산 교육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함께 이야기 나누어 봐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